솔직히 말해볼까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은퇴하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요. 64세인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니 너무 실감이 나서 무섭습니다. 젊을 땐 매일 야근하며 회사 위에 몸 바쳤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게 답이더군요. 그런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60년 대생이 860만 명이나 된다죠. 우리 세대가 죄다 직장 떠나면 누가 세금 내고 누가 소비를 하겠어요. 회사에서 눈치 주는 것도 서럽지만 나가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게 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김 부장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은퇴 준비 얘기하면 다들 나도 그 생각 많이 한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첫 번째는 63세에 은퇴한 박 과장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은 35년 넘게 대기업 다녔어요. 늘 회사가 나를 책임질 거야 하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재테크도 별로 못했고 퇴직금으로는 자식 결혼 비용, 집 대출 일부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대요. 정년퇴직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니 매달 250만 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이 전부.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마트에서 품출입 관리 알바를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지만 생활비가 안 맞춰지니 어쩔 수 없다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50대 때 뭔가 배웠어야 했는데라며 한숨 짓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장 이사님 사례입니다. 장 이사님은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경매 공부도 하고 월세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도 샀죠. 그런데 금리가 급등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 수입을 다 빨아먹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가 커졌어요. 은퇴 직전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더 위험해졌고요. 결국 지금은 월급 대신 퇴직금으로 대출 이자 갚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본인은 내가 투자에 실패한 거다라고 담담하게 말하지만 사실 준비가 허술한 게 아니라 은퇴 타이밍과 금리 급변동 같은 변수가 너무 컸던 거죠. 60년 대생 대다수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65세 주부권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62세에 퇴직하면서 부부가 매달 쓰던 400만 원 생활비를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줄인다고 해도 고정비가 너무 큽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자녀 용돈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200만 원으로 살 수 없다고 해요. 결국 노후 자금 일부를 매달 꺼내 쓰게 되니 이대로면 10년 안에 바닥난다는 게 현실적인 계산이었어요. 지금은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나가서 한 달에 50만 60만 원 정도라도 보태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퇴 준비가 단순히 퇴직금 얼마나 모았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 건강 문제, 자녀 지원, 금리 상승, 물가 인상 올 디즈 싱즈 힛 유 앳 원스.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당황하는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860만 은퇴 쓰나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1960년 대생이 8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고용의 중추였고 세금도 많이 냈어요. 소비력도 높아서 경제를 떠받쳤죠. 그런데 이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면 소득이 급감하고 세수도 줄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개인도 힘들어지고 국가도 재정이 흔들리는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변화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라는 김 부장의 말이 과장 같나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습니다. 노동력이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 비용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미 연금제도는 재정 부족을 걱정하고 있어요. 세금 부담도 지금 젊은 세대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50대부터 구체적으로 소득의 다변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정합니다. 작은 알바라도 파트타임, 컨설팅, 창업,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 400 쓰던 걸 300으로 줄이는 것과 200으로 줄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해야 수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박 과장도 권 여사님도 몸만 괜찮으면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60대 은퇴자들에게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규모의 은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합시다. 혼자서 힘들면 친구랑, 배우자랑, 전문가랑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모두 60년 대생이 직면한 현실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고 준비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방금 이야기한 김 부장의 고백과 실제 사례들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60년 대생 860만 은퇴 쓰나미를 어떻게 준비할지 더 실질적으로 풀어볼게요. 말하듯이 친근하게 하지만 정보는 깊게. 솔직히 말하면요. 은퇴 준비를 위한 만병통치약 같은 해법은 없습니다. 너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대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숫자로 파악하고 위험을 분산하라.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숫자로 직면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쉽니다. 나도 알아야 하는데 하면서 미루죠. 그런데 미루면 더 무서워집니다. 전문가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아주 간단한 가계부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예상 월 수입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국민연금이 11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부부 합산 220만 원이죠. 여기에 추가로 나올 월세 수입이나 알바 수입을 더해보고요. 반면 매달 꼭 나가는 고정비도 적어봐야 합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식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실제로 60대 부부 생활비 평균이 25만 30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자녀 지원이 문제인데 은퇴 후에도 100만 원 가까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소득 마이너스 지출 간극을 수치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상 월 수입이 220만 원인데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매달 80만 원 적자잖아요. 1년에 960만 원, 10년이면 1억 가까이 구멍 납니다. 이걸 지금부터 채워야 해요. 두 번째는 소득 다변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무조건 월세 받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해법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실 위험이 커졌어요. 실제로 장 이사님 사례처럼 대출 끼고 산 상가 오피스텔이 역효자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 권해요. 노동 수입 유지하기 주 23회 단기 알바, 경비, 청소, 강사, 컨설팅. 예상 수입 5만 100만 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식 경험 활용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프리랜스 자문교육 서비스 찾기. 소자본 창업주의 권장하긴 해도 함부로 권하지는 않아요. 권 여사님 사례에서 보듯 건강이 나빠지면 유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형, 임대형 모델 고민. 세 번째는 생활비 구조 조정 연습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줄이는 건 더 어려워요. 은퇴 전부터 생활비 20% 줄이기 실험 예컨대 월 400만 원 쓰는 가정이 320만 원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식비, 외식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줄이기. 고정비 정리, 보험 리모델링, 통신비 재계약, 차 유지비 절감. 부부 협의 필수 한쪽만 줄이자고 하면 싸움 납니다. 미리 대화하고 합의해야 해요. 네 번째는 건강 관리와 계획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라고요? 하지만 은퇴 준비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게 건강이에요. 60대 이상 가구 의료비 평균이 연간 300만 원을 넘습니다. 큰 병 걸리면 수천만 원 깨져요. 전문가들은 일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매주 일정한 운동, 식단 관리, 정기검진. 정말 기본이지만 은퇴 설계서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자금, 비상 자금 만들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은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병원비, 긴급수리 등. 전문가들은 최소 6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라고 권합니다. 투자 자산 일부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금융상품 예금, MMF 등으로 분산해 두세요. 실제 금융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 1억을 받았다고 다 쓰지 마세요. 5천은 중장기 투자, 3천은 현금성 비상자금, 2천은 당장 쓸 생활자금 등으로 나누세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계좌를 쪼개두면 지출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김 부장님이 말했던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라는 불안이 그냥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 불안을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쪼개야 합니다. 내 지출은? 내 소득원은? 내 건강 상태는? 내 예비 자금은? 이렇게 항목별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면 훨씬 현실적인 은퇴 설계가 됩니다. 누구도 860만 명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세상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64세 김 부장도 60대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숫자와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씩 준비하면 쓰나미가 아니라 큰 물결을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게 은퇴 쓰나미를 이기는 첫걸음입니다.